자, 성아. 오늘 금요일 날, 날씨 좋은 금요일 날 학교를 네. 방문했습니다. 우리 성아,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한가영 18학번, 지금 카이스트 21학번인 최성아라고 합니다. 네. 일단,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장학생이었는데, 총장 장학생이었는데, 그 장학생이 뭐 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준비 과정,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그냥 좀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혜택? 이런 것도. 물론, 우정이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냥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나서 아련해졌겠지만. 우정이랑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던 게, 우정이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목표가 그 KPF였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1학년 때 학점이 좋지 않았어가지고, 이제 KPF라는 목표는 생각도 못 해봤다가, 이제 진짜? 5학기 때 성적을 받고, 좀 주변 얘기 들으면서, 이제 부모님께서도 그냥 후회 없이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한번 지원을 해봤던 건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전 지원할 당시에는 되게 고등학교 때도 화학이랑 지구과학 쪽 융합해서 뭔가 환경 쪽으로 그 건설 환경공학과랑 화학과 이렇게 같이 이제 지망한다고 이렇게 적었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돌고 돌아서 화학과를 진학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둘을 되게 융합해서 조금 독특한 진로? 그리고 좀 더 진로가 되게 명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넣었던 친구들 중에 성적 좋은 친구들은 많았지만, 그런 개성을 가진 친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그 외에도 이제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뭐 학생회, 뭐 크사랑, 또 뭐 동아리도 열심히 연구회도 많이 했었고, 그런 거를 다 같이 뭔가 공부만 하지 않았다.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봤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그리고 전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어가지고, 그것 자체도 되게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 볼 때 15분 정도 봤는데, 뒤에 한 5분 정도가 성적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1학년 때 성적이 3점대 초반이었고, 3학기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2학년부터 4점대를 받았어가지고, 이제 보통의 성적 분포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특이한. 1학년 때 성적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라 하면 해명?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성적을 올리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저는 그분들 면접관들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기대감이 크지. 네. 원래 상승세를 띄면 네. 이렇게 더 많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또 그리고 이제 들어갔잖아. 학교 가서 이제 학교 카이스트와 또 크사와의 비슷한 점 혹은 다른 점, 지금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학생이 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슷한 건 일단 사람이 똑같아요. 한국에 학생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비대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보통 수업이나 다른 데서 되게 자연스럽게 만나야 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 보니까 기껏해야 뭐 동아리, 세터반 이 정도 안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다시 뭉치는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는 반경이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기숙사를 같이 썼던 친구들이랑은 그냥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생활 자체가. 그러고 달라진 점이라고는 일단 통금이 없죠. 통금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하잖아. 11시 20분에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저는 큰 그거였고, 그리고 뭐 일단 학교에서 전에 정해진 루틴이 없다 보니까 기숙사 자체가 자유로운 게 되게 좋았고, 그 외의 생활은 사실. 그거 똑같아? 술 먹잖아. 술 먹죠. 술도 먹고. 차이점은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카이스트 자체 그걸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하긴 그렇겠다. 네. 대신 동아리가 활발한 것도 사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카이스트랑 크사랑 비슷한 것 같고, 대신 이제 시간대가 좀 다르다는 거. 동아리 활동 시간 자체가 대부분. 우리 학교가 거의 대학생처럼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그쵸. 거의. 그런데 이제 카이스트는 그게 더 뒤로 밀려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시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 대신 그리고 진짜 크사마저도 되게 자유로웠지만, 카이를 가면 아무래도 대학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롭고, 그러고 사실 수업 자체는
저는 비슷하다고는 못하겠지만 따라가기 문제 없다. 그러니까 크사 생활을 했다면은 그 카이 생활에 수업에 적응하는데 문제 없다. 이 정도 느낀 것 같아요. 수업하면서는. 그리고 또 연구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R&E 활동 네. 했던 거랑 어느 교수님이랑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가서 또 연구 네. 활동을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산학 첫 세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 저는 2학년 때랑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때 R&E 그리고 3학년 때 HRP 해가지고 계속해서 백문 교수님 랩에서 계산학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R&E 할 때는 아무래도 연기세를 은영쌤이랑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무기 쪽으로 해서 모프를 H코스트의 이제 패들휠 구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물 흡착 보고 이제 메탈 그러니까 센트럴 메탈을 바꿔가면서 이제 물 흡착 경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뭐 라만도 계산을 해보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3학년 돼서 HRP를 할 땐 저는 아예 주제를 틀어가지고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CSPB 할라이드를 그 페로브스카이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 덴시티를 이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냐. 사실 밴드계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그건 계산 한계를 못 해봤고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제 계속해서 계산을 그러니까 해본 게 사실 계산밖에 없긴 하고 계산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계산 툴을 사용하는 데 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된다. 화학적으로 그냥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정도로만 네, 좀 펀더멘탈하게 그 계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고 다른 계산들, 그러니까 백문 교수님 랩 같은 경우는 무기 쪽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많다고 느꼈는데 좀 다른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이번 겨울에는 이제 김영준 교수님 랩에서 이제 지금 아직 주제를 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좀 전기화학 쪽으로 한번 계산화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일단 저는 되게 많은 활동을 해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해봤지만 사실 그래도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일 아쉬움이 남았던 건 2, 3학년 때 계속해서 계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크사에 있는 실험 장비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실험 장비들을 많이 못 써보고 간 게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심지어 제가 1화실 2를 들을 때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대면 비대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온전히 풀로 쓸 수 있는 만큼의 실험 장비를 다 경험을 못 해보고 대학에 가다 보니까 사실 크사 나와서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는 아쉬움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학 같은 연구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다른 방법, 화탄프 나가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그런 실험 장비 같은 그런 걸 온전히 후회 없이 살 때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전 모프 합성도 한 번밖에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는 가장 많이 들었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학생회라든가 저는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대학에 와서도 할 수 있는데 이 크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거 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딱 실험이랑 뭐 연구회, 동아리, 학생회 뭐 다양한데 되게 크사에만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다른 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가장 많이 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좋은 얘기다. 근데 그런 걸 다 하려면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학점 또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는지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학점이 확 올랐잖아. 어떻게 관리를 했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1학년 때는 동아리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어우러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1학년 때는 제가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시간도 없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많이 하고 온 친구들만큼 따라잡을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마련이 돼야지 그걸 따라잡는데 그게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정체가 되는 느낌이 강했는데 3학기가 되면서 그렇게 자극도 좀 받고 이제 여유도 실제로 생기고 하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동아리 시간도 최대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최대한 이제 저는 잠은 잘 못 줄이는 스타일이어서 일과 안에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네, 네,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게 가장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일과 시간 안을 잘 쓰는 거, 밤을 새워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방학 때도 조금 제가 수학이 진짜 많이 약했어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방학에 진짜 많이 그 보충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미적 1, 2 들을 때 이제 그 숙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칼큘러스에 있는. 근데 그 숙제 문제가 학기 중에 풀려면은 되게 귀찮고 되게 공부도 안 돼요. 그냥 그냥 진짜 귀찮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숙제를 방학 때 해왔어요. 실라버스가 계속 똑같으니까. 하면서 예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거를 다 해오고 이제 진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진짜 수학 공부를 했던 거죠. 그 학기 중에는. 저는 이렇게 개념을 숙제를 하면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수학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살짝 저만의 꿀팁. 진짜 꿀팁. 네. 그랬네. 그래. 그럼 후배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안녕.